믿기 힘든 일이 아닐 수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군복을 입은 채 목숨 걸고 전장을 누비던 장교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엄마로서의 사명 앞에 무너졌습니다. 의학도 미국 최고의 병원도 손들었던 딸의 고통. 그 절망의 끝에서 단 하나의 희망이 한국에서 날아온 작은 병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왜 딸의 증상이 갑자기 사라지는 거지?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더 이상 이걸 구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관세를 올렸고 제품은 사라졌습니다. 엄마는 결심합니다. 직접 가야겠다. 그 나라에 딸을 살린 그 마음을 만나러. 그리고 그 여정은 전 세계 수천 명의 군인 가족들에게까지 퍼져가는 놀라운 물결의 시작이 됩니다. 진짜 치유는 어디서 오는가? 그 해답을 찾은 한 여자의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해군 장교로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해군 기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줄리아 로버츠입니다. 군 생활 14년 차, 항공모함에서 복무하며 수많은 훈련과 임무를 수행해왔고 늘 강인하고 침착한 리더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제 계급이나 직업과는 상관없는 한 아이의 엄마로서 겪은 절박한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게는 올해 7살이 된 딸, 에바가 있습니다. 저와 남편 다니엘 사이에서 태어난 소중한 아이로 유난히 밝고 호기심 많지만 아주 어릴 적부터 심각한 두피 피부염으로 고통받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흔한 피부 트러블이라고 생각했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두피가 갈라지고 피가 나며 밤마다 가려움증 때문에 울부짖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전문 병원을 찾았고 각종 스테로이드제와 항생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약을 끊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고 그 과정에서 딸의 피부는 점점 더 약해져 갔습니다. 저는 미국 전역의 유명한 피부과, 소아병원, 심지어 자연요법과 아로마 테라피까지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우리 딸은 점점 지쳐갔고 저희 부부는 부모로서 너무도 무기력함을 느꼈습니다. 남편 다니엘은 소아과 의사입니다. 전문 지식이 있는 만큼 처음엔 방법이 많다고 믿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표정도 어두워졌습니다. 미국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다는 말을 꺼낸 날 저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저 또한 군에서 강철 같은 훈련을 받고 사람들을 이끌어왔지만 제 아이 하나 지켜주지 못하는 자신이 한없이 작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해군의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서 온 유지훈 대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업무상 잠시 함께 회의할 기회가 있었고 점심시간 중 우연히 아이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지훈 대위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어릴 적 저도 심한 아토피가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천연연고로 많이 나았어요. 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처음엔 그저 예의상 하는 말이라 생각했지만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지훈 대위에게 다시 연락을 해 어머님이 사용하셨다는 천연 성분의 재료나 제품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한국에선 요즘 그런 제품들이 꽤 많다며 몇 가지 브랜드를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바로 한국 사이트에 접속해 그중 두피 전용 샴푸 하나를 주문했습니다. 배송은 일주일 정도 걸렸고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것마저 안 되면 정말 끝이구나라는 심정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샴푸를 사용한 지 3일째 되던 날 에바가 머리를 감으며 안 따가워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아이가 긁는 빈도수가 확연히 줄어든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후로도 점점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고름이 사라졌습니다. 일주일 후엔 딸이 거울을 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머리카락 다시 나나 봐.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보는 아이의 웃음이었고 너무 오랜만에 느껴보는 희망이었습니다. 단지 샴푸 하나로 이토록 큰 변화가 가능하다니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과 감사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만든 사람들은 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걸 만들었을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에바의 증상이 눈에 띄게 나아지자 저는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머리 감는 걸 두려워하던 딸은 이제 거울을 보며 머리카락을 넘기고 자신감 있게 학교에 가겠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이 작은 샴푸병이 우리 가족의 삶을 바꿔주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주문도 이어졌고 주변 군인 가족들에게도 조심스럽게 권해보았습니다. 그들 중 몇몇도 피부나 두피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고 놀랍게도 그들 역시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국산 뷰티 및 건강 관련 제품들에 대한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주문 사이트에 접속해 보았습니다. 불안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제가 구매하던 샴푸는 일시 품절로 바뀌었고 다른 판매처에선 가격이 무려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우리 아이는 이제야 회복의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이런 생각이 수십 번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제품통을 붙들고 울고 말았습니다. 군복을 입고도 전투기를 타고도 울지 않았던 제가 말이죠. 무엇보다 괴로웠던 건 저는 군인이었기에 특정 국가의 제품을 공개적으로 추천하거나 옹호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한국과의 민감한 무역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저의 이 행동은 내부적으로 주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군복을 입은 이상 감정에만 휘둘릴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엄마였습니다. 제 아이의 웃음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준 그 제품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인터넷 커뮤니티, 직구 사이트, SNS 등을 뒤지며 샴푸를 구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머릿속을 스치는 이름 하나지훈 대위. 다음 날 아침, 저는 그를 다시 찾았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조용히 제 말을 들은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제품을 만든 공방, 아직 한국에 있어요. 직접 가보시는 건 어떠세요? 그 말이 제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군인 신분으로 개인적인 사유로 해외를 나가는 것은 여러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서류와 보고 절차를 감수하고라도 저는 한국에 가야만 했습니다. 저는 인사과에 개인 연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긴 대화를 나눈 끝에 우리는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줄리아, 당신이 가야 해. 에바를 위해서. 며칠 뒤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신기하게도 낯설지 않았고 오히려 익숙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공항은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으며 직원들은 유창한 영어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이미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깊은 호감을 갖게 된 상태였지만 현실의 한국은 그 이상의 인상을 남겼습니다. 지훈 대위의 안내를 받아 저는 서울 강북의 한 작은 골목에 위치한 공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그의 어머니 김순애 여사께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준 그녀는 마치 오랜 시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저를 포근히 감싸주었습니다. 영어는 유창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말 한마디는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이건 그냥 샴푸가 아니에요. 제 아이 피부를 살린 마음이에요. 어머니의 마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언가 가슴 깊은 곳에서 벽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이 마음을 이어받은 사람이었구나 라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는 공방에서 김 여사와 함께 천연 재료를 하나하나 손으로 다듬으며 제품을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연과 시간, 정성과 마음이 함께 어우러진 그 공간은 마치 치유의 성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깊고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마치 제 마음도 치료받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그 다음 날 저녁 뜻밖의 오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이틀째, 저는 서울의 거리들을 천천히 걸으며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군복을 입고 타국에 나오는 일이 흔치 않은 저로서는 이 모든 순간이 낯설면서도 특별했습니다. 김순애 여사의 공방에서 받은 연고와 샴푸는 제 가방 속에 소중하게 들어있었고
저는 그 손길 하나하나에 담긴 정성을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국의 전통시장을 구경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공방 근처에 있는 오래된 재래시장이었고 관광객들보다는 지역 주민들이 주로 찾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의 분위기는 정말 독특했습니다. 음식 냄새, 상인들의 외침, 낯선 언어 속에서 저는 묘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시장 한쪽에 있는 작은 분식집에 들어가 순대를 시켜보았습니다. 낯선 음식이었지만 그만큼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가게 사진도 찍고 조심스럽게 영어로 맛있다고 인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가게 안쪽에서 일하던 중년 남성이 제 쪽을 힐끔 보더니 한국어로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외국인들 참 귀찮아. 사진만 찍고 아무것도 안 사.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분명히 저는 음식을 주문했고 진심으로 이 문화를 존중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듣게 되니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역시 내가 한국에 대해 너무 이상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나. 이 나라가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도 나 같은 외국인은 여전히 낯선 존재일 뿐이었나. 마음 한구석이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저는 음식도 다 먹지 못하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게를 나와 시장 골목을 걷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지금껏 받은 따뜻함이 모두 가식처럼 느껴졌고 믿고 싶었던 모든 감정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지훈 대위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와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국이라는 나라에 제가 너무 많은 기대를 했던 건 아닌지 저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엔 계속해서 그 말이 맴돌았습니다. 외국인들 귀찮아. 아침이 되자 저는 곧바로 귀국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공방에도 김 여사에게도 작별 인사를 하지 않은 채 떠나려 했습니다. 이 여행은 좋은 기억으로만 남기고 싶었지만 이제는 그조차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호텔 프론트 데스크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영어가 서툰 직원이 다급하게 저를 로비로 불렀습니다. 로비에 내려가 보니 어제 시장에서 봤던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김순애 여사의 이웃이자 공방 일도 간간히 도와주고 있다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어제 가게 아저씨 말 오해하지 마세요. 당신이 뭘 잘못한 게 아니에요. 저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그분은 외국인을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사진만 찍고 아무것도 안 사고 떠나는 관광객들이 많아서 예민하신 거예요. 당신처럼 예의 바르게 주문하고 반응해 주신 분은 오히려 고마워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 깊숙이 뭔가가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마음은 때로는 투박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진심이 있다는 걸 저는 잊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오후 저는 다시 김순애 여사의 공방을 찾았습니다. 여사는 저를 보자마자 반가운 미소로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줄리아 씨, 딸은 괜찮나요? 미국 돌아가기 전에 이거 하나 더 챙겨요. 그녀는 두 손으로 새로 만든 연고를 건네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약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당신 아이에게 닿기를 바라는 엄마의 마음. 그 순간 저는 모든 오해와 상처가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은 그저 물건을 파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을 담아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이제야 진짜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저는 침실 문을 열고 딸 에바의 머리카락을 바라보며 또 한 번 울컥했습니다. 머리 위로 듬성듬성하던 자국은 거의 사라졌고 새로 자란 머리카락은 윤기가 나며 반듯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에바는 거울 앞에 앉아 엄마 이제 친구들이 나보고 공주 같대요. 라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단 한 번도 김순애 여사에게 받은 연고를 허투루 바르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손으로 살살 덜어 아이의 머리에 발라주며 저는 매번 되뇌었습니다. 이건 약이 아니라 마음이야. 그녀의 말처럼 이 연고와 샴푸는 단지 피부에 작용한 게 아니라 제 마음 깊은 곳까지 치유해 주었습니다.
남편 다니엘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줄리아,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 아니, 이 정도면 학회에서 사례 발표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가 그렇게 말하며 웃는 걸 오랜만에 보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제서야 진짜로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놀라운 경험을 우리 가족만 간직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샌디에이고 해군기지 안에는 수많은 군인 가족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피부나 건강, 정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제 경험을 주변 동료 가족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아이가 아토피 있으면요, 이거 한번 써보세요. 한국에서 구해온 제품인데 정말 효과 좋아요. 그렇게 퍼져나간 이야기는 어느새 입소문이 되었고 몇몇 가족들이 직접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제품, 너무 멀지 않아? 진짜 효과 있어. 라는 반응이 처음엔 많았지만 제품을 써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놀랐고 점점 신뢰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아예 커뮤니티를 만들었습니다. 군인 가족들을 위한 K-뷰티 정보 공유 네트워크였고 건강 관련 이야기, 아이 피부 관리법, 심지어 한국 배송 대행 방법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훈 대위도 도움을 줬고 김순애 여사께서는 공방에서 제품을 정성껏 포장해 보내주셨습니다. 물론 비상업적이고 철저히 자발적인 교류 방식이었습니다. 이 작은 커뮤니티는 점점 규모가 커졌고 인근 기지들로도 확산되었습니다. 미국 전역의 해군 가족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한국산 천연 제품을 접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저희 활동이 해군복지본부에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군 가족복지 개선 공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수상 소감에서 저는 단상에 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군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아이를 살리고 싶었던 한 명의 엄마였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그 따뜻한 마음, 이제 저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후로도 많은 사람들이 제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줄리아, 덕분에 우리 아이 피부가 깨끗해졌어요. 한국이 그렇게 따뜻한 나라였는지 처음 알았어요. 혹시 공방 연락처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모든 메시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보석 같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저는 다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딸 에바와 함께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아이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우리를 고쳐준 나라야. 저는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에바야. 여긴 마음으로 치료해주는 나라야. 한국의 따뜻한 마음과 진정성 있는 기술이 얼마나 큰 울림을 주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엄마처럼 행동하실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낯선 나라로 향하는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진심에 치유받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누군가에게 그 이야기가 또 다른 희망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큰 힘이 되어주세요. 계속 만나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